간암은 사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요, 간 속에 생긴 암이죠. 간 속에 생긴 암인데 간 자체적으로 발생된 암이냐, 다른 데서 생겨나서 간 속으로 들어온 암이냐. 이 똑같이 암덩어리는 분명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암은 바깥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간 속으로 들어온 암은 전이성 암이고, 간 자체적으로 발생된 암은 원발성 간암, 이 원발성 간암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라고 하기도 하고 헤파토마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프라이머리 헤파토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암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초음파 소견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빈도를 차지하는 병이 바로 이 간암입니다. 특히 발생 지역은 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발생 비율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4배 이상을 남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발생되는 원인은 종양의 한 60 내지 90%가 거대 결절성 간경화, 결절이지 않습니까? 간경화에서 로바 타입, 분엽화된 간 결절, 굉장히 큰 간 결절에서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 B형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에는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암세포나 암 주변부의 간세포 유전자 DNA에서 융합이 돼서 발생이 된다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세포 손상과 재생 과정에서 주로 이제 간암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이 간경화는 혈관을 많이 분포하는 그런 종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혈관성 종양이다. 어떤 종양인 경우는 칼라 초음파를 써가지고 혈관이 많이 뜨는 종양이 있고, 혈관이 빈약한 종양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콩팥에서 신장에서 볼 수 있는 신세포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혈관이 많이 뜨는 종양이고, 이행상세포암 같은 경우는 혈관이 또 전혀 뜨지 않는 저혈관성 그런 종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간에 발생되는 프라이머리 헤파토마는 혈관이 많이 뜨는 그 종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라 초음파를 가지고 계시면은 종양에다가 칼라를 박스를 씌웠을 경우에 그 종양 내부에서 와글와글 혈관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참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이 간암이 꼭 참조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아까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이 결국에는 간경화로 갔습니다. 그죠? 간경화로 갔으면은 이 간경화 된 사람이 헤파토마로 가는 데에는 여기에 간경화 1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 100명 중에서 간암으로 가는 경우는 보통 15명 내지 20명이 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퍼센테이지가 15 내지 20%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쭉 전진해서 다시 거꾸로 갔을 적에 바이러스성 간염이 90%를 차지하고 간경화 가서 그 중에서 15 내지 20%를 차지해서 헤파토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간염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중요한 것이고, 또 비록 간경화에 가지 않은 바이러스성 간염을 가지고 있는 간염 보균자거나 급성 간염 환자거나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빠르면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조기 간암으로 갈 수 있는
인자가 있으면 미연에 발견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의 생명 연장을 시키고 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3개월 내 6개월에 한번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배운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간암으로 가는 확률이 아주 직통 코스에 직통 코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관찰하면서 초음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를 공부를 하면서 이 간세포암의 초음파 진단의 의의를 잠깐 보면은 사실 물론 큰 암을 갖다가 발견을 즉시 해가지고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목적은 아주 작은 소간 세포를 발견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진짜 이것이 간암이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발견이 간암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 치료와 노력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갖다 향상시킨다 하는 목적의 초음파 검사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환자의 증상은 간경화 증상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킬 수가 있냐고 하면요. 환자의 증상 중에서 간경화 증상에 이 간암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특징적인 증상은 오른쪽 옆구리가 결린다, 아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경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른쪽 옆구리가 결린다, 아프다 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강력한 간암을 의심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환자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좀 더 접근해서 좀 자세하게 뒤다볼 필요성이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환자의 간암에 대한 초음파 소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울트라소노그래피 파인딩입니다. 초음파 소견, 간암에 대한 초음파 소견. 자, 제일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간암은 정상적인 간내인 사람한테서는 간암이 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간에서 간암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간경화된 사람한테서만 간암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경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간암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83에서 87%가 전체 간암 중에서 83에서 87%가 간경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탕이 간경화가 된 상태에서 종양은 이것은 일단은 간암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요. 그래서 정상적인 간에서는 간암이라고 볼 수 없고 반드시 간경화된 상태에서 그때 간 내에 발견되는 종양은 간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이제 뭐냐면 간암의 모양입니다. 간암의 모양은 대개가 라운드한 상태로 보이든지 아니면 오발 쉐이프를 보이든지 이렇게 원형 아니면 타원형 상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간암의 크기는 아주 작은 수미리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수미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는 간 전체 다 차지할 정도만큼의 크기인 30cm 정도까지 굉장히 커다란 그런 크기까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암의 개수는 대개가 한 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대개가 한 개에서 발생되고 또 주변부로다 한 두서너 개 있는 경우는 간에서 간 쪽으로 전이되는 경우 인트라헤파틱 메타스타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간암의 유관적 소견에서 이제 볼 것 같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암의
이겔이란 사람의 그 유관적 소견이에요. 유관적 소견. 자, 몇 가지를 볼 수 있냐고 하면요. 맨 처음에 이제 결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절형.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괴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상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만형이라는 게 있어요. 미만형.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결절형이라는 것은 간 속에 어떤 종괴가 있는데, 이 종괴가 주변 간 조직에 비해서 확연하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뚜렷하게 잘 관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결절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간보다 밝든지 어둡든지는 좋아요. 어쨌든 지간에 눈에 확 띄는 그 하나의 결절로다가 한계가 명확한 상태로도 보여지는 것을 결절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결절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요. 제일 첫 번째 단결절형이라는 게 있어요. 단결절형. 자, 이 단결절형이라는 것은 간 속에 어떠한 곳에 한 개만 달랑 보여지는 그런 형태의 종양이 있는 경우, 이것이 이제 단결절형이고요. 두 번째, 단결절주의 증식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결절주의 증식형. 자, 여기가 이제 그 단결절 하나가 커다란 종양이 있고, 그 주변에 작은 세포가 있고, 또 옆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변에 있는 것은 증식된 형태의 암세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요 큰 종양은 모세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요 작은 것들은 딸세포, 즉 노로노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딸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원래 모세포에서 그 주위로다가 증식된 세포의 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리면은 모세포에서 간으로 전이된 그런 딸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단결절 주위, 어떤 모세포 단결절 주위에 몇 개의 증식된 세포가 보인다. 이런 것도 역시 생각을 꼭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걸 갖다 설명드리냐 하면요. 이제 다음에 배우는 뭐가 있냐 하면 전이성 간암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성 간암. 이 전이성 간암은 대개가 개수가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 다발성으로 나와요. 다발성으로 나왔을 경우는 지금과 같이 몇 개의 그 종양으로 보였을 적에는 혹시 전이성 간암으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전이성 간암과 원발성 간암의 차이점은 어때요? 확실히 틀린 거예요. 이건 뭐 천지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다결절 유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결절 유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다결 유합형. 이것은 어떤 모양이냐 하면요. 간 속에 어떤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이 서로 덜러붙고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덜러붙어서 가만히 보니까 한 개의 결절인데 그 내부에 여러 가지 격벽이 형성이 돼서 여러 개의 종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다결절 유합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격벽, 세프툼 있지 않습니까? 이 격벽의 에코는 밝다, 어둡다.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그러니까 로우 에코익 밴드입니다. 어두운 로우 에코로 나타나는 띠로다가 그 격벽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초음파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격벽은 나중에 이제 그 모자익 사인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다결절처럼 보이지만은 하나의 유합된 하나의 종양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결절 유합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결절형이라는 게 있어요. 다결절형.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저기에 다발성으로 발생되는 간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음파상 원발성 간암과 전이성 간암의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감별하기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결절형. 그러나 꼭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전이성 간암인 경우는 간경화와 무관합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간에서는 원발성 간암이 발생되지 않는다. 맞죠? 정상적인 간경화된 상태에서는 전이성 간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간이 경화돼서 딱딱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수토막에서 메스가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 속으로 전이가 안 돼요. 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간 속에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경화된 상태에서의 전이성암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원발성 간암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절형인 경우에는 단결절형, 주의증식형, 다결절 유합형, 다결절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상형. 계상형이라는 것은 클러스터형, 즉 어떤 정형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동그랗지 않습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접어서 똑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다가 양쪽 대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그러나 계상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칭이 되겠습니까? 대칭이 돼요? 안 되네. 이렇게 이와 같이 계상형이라는 것은 즉 클러스터형이라고 하는데 클러스터 이런 형인 경우에는 원발성 간암이 이렇게 생겼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만약 이렇게 라운드하거나 타원형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들은 대개가 사이즈가 작질 않습니다. 되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간 위협을 다 차지할 정도만큼의 엄청나게 커다란 방대한 그런 형태의 계상형을 가지고 나타나는 종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종양이 있을 적에는 물론 계상형에 속하는 거지만은 그 주변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주변부로다가 확 밀려나가지고선 콤프레션 된 상태로다가 비껴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담낭도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서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종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자, 이제 미만형이라는 게 있어요. 미만형. 이것도 상당히 꽤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미만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잠깐 간 전체가 다 암덩어리화 되는 거예요. 간 전체가 다 암덩어리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그 종양의 한계가 명확한 여기만 암덩어리가 딱 있다 하면은 여기만 찾아서 달랑 요것만 사이즈 여기서 여기까지 차면은 몇 센치 곱하기 몇 센치의 종양이 간 위협에 있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간암의 이런 정도의 에코와 이런 정도의 어떤 형태적인 모습이 간 전체적으로 다 미만성으로 된 상태 이런 케이스가 초음파상에서 잡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간경화된 것보다는 좀 굉장히 좀 더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 같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미만성 간암인지 아니면 간경화에서 국한된 건지 이걸 서로 감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대단히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인데 어쨌든 이따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미만형이란 간 전체가 다 암덩어리화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